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638페이지입니다. 저 638페이지 보면은 주택의 공급 파트가 나와 있죠. 네, 여기에요. 638페이지 오세요. 자, 박스 안에 들어옵니다. 박스 안에 들어오셔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네. 읽어드립니다. 1번에 발표하시고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려는 경우 미줄 것이십시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운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줄 것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이게 원칙이에요. 이때 승인 동그라미 합니다. 이때 승인이 입주자 모집 승인이죠. 입주자 모집 승인입니다. 네. 입주자 모집 승인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아야 돼요. 이게 원칙이죠, 원칙. 단, 사업주체가 줄 거죠. 복리시설의 경우,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지 않고 뭐 하죠? 신고합니다, 신고.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신고하죠. 이것은 이제 예외가 되겠죠. 그리고 1번에 사업주체 다시 봅니다. 시작할 때 사업주체 뒤에 괄호 안에 줄 거죠.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 세 가지를 챙겨야 돼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인데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승인받지 않고 신고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638페이지 3번 봐요. 견본주택 서류 제출, 정보 제공, 그리고 5번에 공급받기 위한 조건 등은 읽어보셔야 돼요. 3, 4, 5번을 읽어요. 나중에 요약집 강의할 때 간단하게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3, 4, 5번은 리딩, R 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여러분 교재 640페이지입니다. 640페이지 분양가 상한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는 발표하시죠. 분양가 상한제 발표하시고요. 드디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배우게 되구나.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공급 파트는 하나하나가 전부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이제 규제하는 제도죠. 분양가 규제 제도예요. 그럼 아파트 분양가 누가 정하죠? 주택건설 사업주체 건설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시장 기능에 이제 맡겨서 이제 분양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데캐슬이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가는 롯데캐슬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땅 사서 택지비 조성하고 또 아파트 짓는 건축비를 더하여서 이제 적당한 이제 마진을 붙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장 기능에 맡겼는데 이 분양가를 건설회사들의 사업주체가 자꾸 높이는 거죠. 원가 부풀리기도 하고 마진폭을 크게 해서 분양가를 자꾸 올리는 거죠. 천정부지로 분양가 올라가니까 기존 아파트 값도 분양가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 규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것이 곧 분양가 상한제도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는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분양가는 택지비하고 그리고 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건축비 이걸 합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분양가가 돼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해야지 분양가 산정이 되고 산정되면 그 분양가를 공시합니다. 공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이라면 이 산정된 분양가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다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됩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 교재를 가끔 보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되죠.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 그래서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항상 받게 돼요. 공공택지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요. 근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입니다. 공공택지 외. 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우리가 말하는 민간택지로 민간택지.
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국토교통장관이 국장이 지정한 지역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두 개입니다. 공공택지거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문제가 되잖아. 그때 국토교통부장관이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이 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그래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직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난 가을에 2019년 가을에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직의 확대 지정을 이제 뉴스시간 보셨을 겁니다. 확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것을 이렇게 민간 택지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어요. 공공 택지는 지정하지 않더라도 원래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라고. 이런 교재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기억번에 공공택지, 니은번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지역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이 뭐죠? 적용지역이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적용지역이 되는 거죠. 적용지역 두 개.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 지역을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같이 봅니다. 이런 교재 641페이지 봐요. 오른쪽에 봐요. 641페이지 오른쪽 실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지정 및 해제 1번 국토부 장관은 줄고요. 국토부 장관은 밑에다가 지정권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641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저 밑에 큰 2번 641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줄고 그 밑에 지정권자 적었습니까? 네, 넘깁니다. 넘기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기준이 나와 있을 거예요. 642페이지 봐요. 642페이지 보면은 기억번에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해가지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개 나와 있죠? 3개. A, B, C를 묶어요. A, B, C를 묶어서 이게 지정 기준이 되는 거죠. 지정 기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기준. A, B, C는 암기해야 됩니다. 앞에 적어요. 암기. 진짜 이거 되는 거 안 외우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쉬워요. 읽어볼게요. A번 집중합니다. A번. 자, 직전 월부터 소급에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지금도 줄 거죠.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두 번째 줄 거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2배를 촉구하는 지역까지 주고요. 2배 동그라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2배를 촉구한 지역은 민간 택지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B번 내려와요. 읽어드립니다. 직전 월부터 소급에서 3개월간 지금도 줄 것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몇 %? 20% 이상 증가된 지역, 20% 동그라미. 다음 내려와요. 아직 줄 것지 마요. 직전 월부터 소급에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자, 지금도 줄 거예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5대1 동그라미 또 줄 거죠. 해당 지수 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 10대1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 2배, 20%, 5대1, 10대1 그렇게 오는 거라고. 2배, 20%, 5대1, 10대1 주택의 청약 경쟁률을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얼마? 10대1을 초과한 지역이에요. 주택은 5대1, 국민주택은 10대1 초과, 청약 경쟁률이. 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하는 거라고. 그래서, 민간택지, 외의택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고요. 지정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2배, 20%, 5대1, 10대1. 그러면 외워서 답을 찾는데, 이걸 문장을 다 외우려고 하니까 오후 내내 혼자서 외우다가 그거 외우고 집에 밥하러 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은 오래 끊는 게 아니라 단순 암기사항.
알겠죠? 2배.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인 지정 기준 2배. 20%. 5대1, 10대1. 근데 나중에 보면은 두 개 가지고 지정 기준도 그렇고 대부분이요. 주택의 청약 경기는 5대1이야.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이야. 이것도 규칙에서 보면은 하다 보면 줄어드는 거죠. 빨리 읽으면은. 근데 이걸 다 외우고 앉아서 시간 보내면은 생고생만 하잖아, 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률 지정 기준. 저는 그렇게 해요. 늘 2배, 20%, 5대1, 10대1 것. 그렇게 지나가고 수시로 보는 거야. 그리고 시험치기 며칠 전에 다시 이런 거 점검하고 가야지.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살짝 보고 가는 거야. 마지막 총정리할 때 이런 거 하는 거라고. 다시 들어옵니다. 640페이지 다시 와요. 640페이지 다시 오세요. 640페이지 다시 오셔서 제일 위에 세 번째 줄 것죠?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640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이게 뭐죠? 적용 대상이 되는 거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적용 대상. 그러면 이제 거기를 들어보죠? 거기 들어보죠? 여러분,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은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요. 거기서 이 적용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대상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앞에 딱 보시고,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죠.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본만 딱 해 있어도 거의 정답을 거의 찾아간단 말이에요. 기본만 돼 있어도. 보시고 여기 보고 대답합니다. 자, 공공택지에서 건축법상 건축주가를 받아서 일반에게 공급받은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다. 옳겠습니까? 잘 못 들었죠? 대답을 하셔야 돼. 다시. 공공택지에서 건축법상 건축주가를 받아서 일반에게 공급받은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다. 옳겠습니까? X잖아. 공공택지에서도 건축주는 안 돼.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 지을 때 시대수가 30대 미만이면은 건축주가 건축주가 받고 일반에게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건축법상 건축권을 받아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잖아. 이 조문을 알고 있어야 그런 문장을 자꾸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고. 다시 봐요. 공공택지 안에서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옳겠습니까? 이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공공택지에서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게 원칙이라. 원칙은 그래요. 다시 할게요.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옳겠습니까? X. 단독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 공공택지여도. 자꾸 문제를 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기본만 되어서면 되는 거잖아. 잠깐만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안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게 있는 거야. 예외적으로. 다음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거야. 교재 보세요. 동그라미 2번. 640페이지죠. 다음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에 따르는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적용 대상에 제외되는 게 세 개는 암기해야 돼요. 당연히 외워야 되죠.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이잖아.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잠깐만요.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몇 개가 있어요? 3개. 원룸형주택, 단지연립, 단지다시대. 원룸형주택, 단지연립, 단지다시대. 모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는 거야. 두 번째는 죽겠죠?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줄고요.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안 받는 거야. 그리고 관광특구 안에서 층수가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야. 층수가 50층 이상이야. 높이가 150m 이상.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산출을 안 받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아까 민간택지, 외의택지에서 누가 지정하죠? 국정이 지정하고 지정 요건까지만 암기하고 있으면 거의 문제 해결이 다 되거든요. 이게 기본 틀이라고. 이 기본 틀 연습을 확실하게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는 흔들리고 답을 찾아간다고. 단 나중에 이제 5월달 되면 이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때 택지비를 산정할 때 공공택지에서 택지비 산정 방법, 민간택지에서 택지비 산정 방법, 그리고 건축비 산정 방법은 조금만 추가하면 돼요.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만약을 위해서 외우는 거라고. 그래서 5월달에 제가 살짝 정리해두면 그때 손대는 거지. 제가 손도 되지 않았는데 그 밑에 분양가 동그라미 3번, 이런 동그라미 4번, 5번, 6번을 미리 보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 보내지 말라고 이런 것은.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643페이지 와요. 643. 643페이지 오세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643. 643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3번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등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원칙으로 적는데 원칙. 시장 군수구청장은 동그라미예요. 시장 군수구청장은 동그라미.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핵심이에요. 시장 군수구청장은 심의하기 위해서 뭘 심의한다는 거지? 근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건 다 편집해서 빼버린 건데 심의 대상이 있어요.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교재가 그렇게 만들어지거든.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뭐 그 심의 대상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빼도 상관없어. 자, 시장 군수장이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하여 여기에 이렇게 적어 넣어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적으십시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내에. 에까지 적으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죠? 분양가 심사위원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되죠. 분양가 심사위원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여러분,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주체가 누구죠? 국토부장 아닙니까? 시도지사입니까? 시장 군수구청입니까? 시장 군수구청.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20일도 핵심은 아니고. 그러니까 주택법상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될 주체는 시장 군수구청이에요. 시장 군수구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으로부터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야. 예외가 없어. 적어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다. 저 밑에 적으세요. 예외 받아 적으세요. 길어서 뭐 적어줄 수가 없다. 받아 적어야 된다고. 사업 주체가 국가 등 공공주택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국가 등 공공주택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 운영해야 한다. 해당 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 운영해야 한다. 문제됩니다. 시장군수장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으로부터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사업주체가 국가 등 공공주택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옮겼습니까? X. 그러하지 아니하다 틀리잖아. 해당 사업주체가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해당 기관의 장이 핵심이야. 해당 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 운영해야 될 주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주체는 원칙적으로 누굽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사업 주체가 국가 등 공공주택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이게 예외가 되는 거야. 원칙과 예외가 그렇게 편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주택 공급 질서 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전통서를 출제되는 겁니다. 26회에서 나왔죠? 지금 나올 주기예요. 딱 주기가 된 거예요, 지금. 올해 아니면 내년이에요. 그래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별표하시죠?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를 별표로 하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시면은 설명을 다 듣고 교재를 봐야 돼요. 지금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힘들게 마시니까 일단 설명 듣고 교재를 같이 봐요. 이런 것은 3월달에 추도도 못 줘. 그때는 용어 정의가 두 문제 나오니까 용어 정의하고 주택종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건설 파트 위주로 강의를 많이 진행해요. 1, 2월에는. 3, 4월은 포커스가 뒤쪽으로 옮겨가죠. 이제 공급 파트 쪽으로. 여기 용어 정의를 빼고 공급 파트 쪽을 확대를 하잖아요. 이제 강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은 3, 4월 강의를 이렇게 오퍼로 이렇게 직접 들으시면은 복습은 매달 강의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1, 2월 강의로 복습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야 기본서가 전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 2월은 기본적이 이론하고 흐름 잡아주고 용어 풀어주고 3, 4월 되면 어려운 것들을 갖다 붙인단 말이야. 용어를 빼고 그렇게 붙인다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 4월 강의를 듣고 1, 2월을 보면은 그때 빼먹은 것들이 3, 4월에 막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1, 2월은 기본적인 이론하고 흐름만 잡는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양이 완성되는 건 2달 과정. 이렇게 1, 2월, 3, 4월 들어야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론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 다음, 주택 공급질 교란 금지. 앞에 보시죠. 집중해서 설명 들어야 돼요. 교재에 볼 필요 없어. 중간에 볼 필요 없다니까.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 공급 질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이때 공급이 뭐라 그랬죠? 분양. 분양 시장의 질서를 누가 교란합니까? 실소유자입니까? 투기입니까? 근데 이제 이 법에서 말하는 투기꾼이 되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죠? 역설적이잖아요. 법대로만 사니까 우리는 법을 잘 지키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법을 지키니까. 법대로 안 해야 이제 부자가 되는 거지. 법을 알고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해왔잖아, 우리가. 그죠? 이제 가방들로 나선 거예요. 보시고. 주택 공급질 교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일정한 정서나 지위에 대해서 4가지를 금지합니다. 4가지. 양도, 양수를 금지합니다.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또 양도, 양수를 알선한 것도 금지합니다. 알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거 많이 하죠, 이제. 일정한 정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건 할 거야, 아마. 알선을 많이 하시고. 알선을 해볼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 정보지 등의 광고를 할 거야. 못하도록 한 거죠. 몇 가지가 금지되어 있죠? 4개. 일정한 정서 지위에 대해서 주택 공급질 교란을 막기 위해서 주택법 4가지를 금지합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양도, 양수, 알선 목적의 강고 행위를 못한다 이 말이야. 단 상속하고 저당은 제외. 상속과 저당은 금지 행위에서 제외되니까 금지입니까? 허용입니까? 허용. 상속과 저당은 허용하는 거죠. 왜요? 불가피한 사정이거든. 부모님의 사망으로 일정한 정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하면 상관없다는 거죠. 허용해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으니까. 저당도 가능하죠, 저당. 저당은 투기 목적입니까? 보통 우리가 담보 제공하고 하는 것은 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자금의 융통입니까? 자금 융통이잖아. 그래서 허용하는 거죠. 그러면 상속과 저당이라는 단어만 봐도 답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만 딱 이해해도 답을 찾는다고. 단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나 지위를 이제부터 외워야 된다고, 이걸 한 100개를 외우면 돼요. 끝장이에요. 이제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5개를. 이 5개를 외우는데, 저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하나를 설명 다 해요. 이해가 되면은 몇 번만 들으면은 보면 기억나요. 그냥. 책도 보다가 외우라는 개념은 아니거든. 교재 같이 보죠. 읽어볼게요. 제일 위에. 밑줄 끄시면 안 돼. 자, 책만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공원은 주택을 분양받거나 분양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나 지위를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증서나 지위를 증서 동그라미 지위 동그라미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양도 동그라미 양수 동그라미 양도 양수 뒤에 가로가 있어요. 양수 뒤에 가로 있죠. 가로 안에 밑줄 긋습니다. 이때 양도 양수는 매매 정려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이 모든 행위를 포함을 하되 또 줄 거예요. 상속과 저당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데까지 줄 거면 되죠. 상속 동그라미 저당 동그라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이거 뭐죠? 양도 양수죠. 양도 양수를 알선하거나 알선 동그라미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동그라미 합니다.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되면 광고도 금지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때 광고 뒤에 가로 하나 줄 거예요. 이때 광고는 각종 가맹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에 며칠 동안 일체 광고 행위가 전부 금지 행위에 포함됩니다. 알겠죠? 네. 인터넷 광고는 물론이고 유인물, 가맹물, 그죠? 전화, 광고 등이 전부 금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밑에 들어옵니다. 주택 공급수도 교란을 막혀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나 지위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을 묶어서 암기합니다. 암기. 그 4개를 외워야 됩니다. 1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렇게 책 쓰면 안 돼요, 이거.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지위라고 하면 안 되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지위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만 금지 대상이란 말이야. 그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지위잖아. 그것은 금지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시험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지위. 적으세요. 이때 지위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냐.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예요.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그러면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양도 양수를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봐요. 여러분이 여기 우리 선생님께서 근데 왜 갑자기 너 앞에 왔어? 여기 우리 선생님께서 부산시 지역주택 조합원이에요. 저는 자격이 없어가지고 조합원 통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가 괜찮아. 위치도 괜찮아. 그래서 지나니까 이분에게 프리미엄을 붙여주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제가 양수를 받으면은 불법이 되는 거야. 양도 양수를 허용합니까? 금지합니까? 금지. 그럼 제가 이번으로부터 지역주택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으면은 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적도 없는데 양수를 받았으니까 또 다른 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의 주택을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게 되잖아, 투기꾼이. 그래서 이런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야. 그러면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하면 틀린다니까.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공급자를 그런 행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밝혀줘야 되죠.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라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이유가 뭐죠? 아까 배웠잖아. 여보세요? 주택상환사채를 가지면 이자를 받습니까? 주택으로 상환받습니까? 그럼 3년 내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됐잖아. 거기에 프리미엄 붙여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도 양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주택상환사채도 양도 양수 못해. 단, 잠깐만. 부모님이 주택상환사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신 거예요. 그러면 밑에 아래 딸이 상속받을 수 있잖아. 그게 투기 목적입니까? 불가피한 사정입니까? 상속을 허용한다고.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는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되죠? 이것을 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을 수 있죠? 투기 목적입니까? 자금융투기입니까? 그럼 저당도 허용한단 말이야. 다음 중 주택 공급조절 교란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그렇게 시면 되는 거야. 주택 상환사채 저당 금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저당은 허용됐잖아. 그게 답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어 두 개만 봐도 나중에 답 찾기 나오고 그래요. 익숙해져 이해가 되고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건 통째 내용이거든. 신고신 3번 입주자 제출공서 뒤에 적고요. 예를 들면은 입주자 제출공서 예를 들면은 적으십시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께서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께서 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아직까지 가입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은 다음 주에 학원에 그래서 나오세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통장 가지고 나오세요. 검사받아야 되겠어요. 부동산에 관심의 시작은 여기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 가입하면은 옛날 우리 엄마들 그 청약저축 넣고 주택부금 넣은 거 기억나죠? 그것을 그 역할을 하는 건 청약저축, 주택부금, 예금,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 청약저축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기능을 하나의 통장에 모은 게 뭐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딱 가입시라고 가서 가입해요, 빨리. 가입하시고 여기에 불이방 금액하고 기간에 따라서 청약 순위가 결정되니까 1순위, 2순위 결정하는 거 알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할 때 적어도 이 통장 하나는 들고 시작해야지. 그건 기본이라 생각해요. 다음 주에 가입해요. 그래서 아이가 성년이 되면 대학교 딱 입학할 때 선물로 이거 준다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하고. 그리고 그때 기회가 되면은 이런 얘기는 방송 적합하지 않는데 아들, 딸도 청약을 하잖아, 이제. 해운대에 프리미엄이 붙으면은 아들 통장 넣고 아빠 통장 넣고 엄마 통장 넣잖아, 아들 넣고. 하나 걸리면은 아빠 5년치 월급 한 번에 받잖아요. 5년치도 안 되겠다. 1년 연봉. 이렇게 해야 좀 살림이 좀 나아집니다. 맞잖아요. 아빠만 고생시킨다니까. 이런 통장이 없으면 시작이야, 시작. 진짜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잘 나오신 거예요. 시작 잘 하신 것이고. 이런 거 하나만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은 거라니까. 싸죠, 뭐, 등록금 150만 원이면. 그죠? 계약서 한 방이면 끝이잖아, 150. 공인중개사는 통이 커야 된다니까. 통보도. 쓸 때 쓸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나중에 광고비 같은 거 발발 떨고 못 쓰죠. 네. 영업비를 팍팍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비 같은 것을 쓸 수 있어야 돼. 적당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못 쓰고 벌기 말리면은 안 돼.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좋은 정보, 수다를 떨다가도 좋은 정보는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겨놓고, 맞죠? 활용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오시고 4번에 1번 시랑군수청이 발행한 출거요 무허가건물 확인서, 무허가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정보에서 다 마찬가지죠. 무허가건물 확인서 이러면 되겠네. 무허가건물 확인서 적으시죠. 무허가건물 확인서 저 좀 봐주세요. 여기요. 무허가건물 확인서만 줄 거고 빨리 고기 들어요. 재개발 구역이라고. 기반시에 영업합니까? 열악합니까? 열악하죠. 다 배웠죠, 이제. 재개발할 때 조합원이 되려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누구죠?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라면 정비구역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지금 2시가 다 돼가니까 배도 고프고 말하기 싫죠, 이제. 이것도 말도 안 해주고 이제 관심이 없어. 그냥 너 해라 그런 표정이야 지금.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때 이 건축물이 뭐가 건물이에요? 조합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죠? 뭐가 건물이 된다니까. 우리 그 허가 받고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면 뭐가 건물이잖아, 그죠? 글자 그대로 허가 안 받고 집을 지었다 이 말이야. 근데 뭐가 건물에 사람 살아 안 살아요? 살고 가옥 대장에 올려서 동사무소에 세금까지 낸다니까.
재산세도 내고, 뭐, 가옥세 내고 해요. 그러면 그 세금 낸 거 있으면 전부 이것도 재개발할 때 조합이 된다니까. 여기에 건축물 소유자라고 되어 있지. 그죠? 합법적인, 허가받은 건축물 소유자라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 뭐가, 무가공부도 된다니까. 그럼 그 무가공부를 철거할 때 뭘 떼주죠? 그냥 철거해요? 무가 건물 확인서를 떼줘요. 그게 옛날 우리 엄마들이 받은 재개발 딱지라니까. 그러니까 무가 건물 확인서가 재개발 딱지니까 무가 건물 건축물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하고 조합이 되고 재개발 앞으로 입주권을 받게 된다니까. 그 무가 건물 확인서가 재개발 입주권이야, 입주권. 그럼 그 입주권을 프리미엄 붙여서 거래를 해요, 안 해요? 전매를 하잖아, 그죠? 그것을 못하게 한 거야. 재개발 구역의 무가 건물 확인서도 재개발 딱지도 프리미엄 붙여서 양도 양수를 못하고 중개사가 양도 양수 해보려고 알선하는 행위를 못하게 한 거죠. 또 알선하려면 광고해야 되니까 광고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가 건물 확인서. 다음 6번째 이주 있죠? 줄까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줄 것이십시오.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줄 것도 고개 들죠? 낙동강이에요. 괜히 했어. 낙동강. 마을이 있어. 이런. 강만 봅니다, 강만. 다른 거 안 보고, 강만 보고, A하고 B 중에 어느 쪽이 더 길지일까요?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을까요? 그 강만 보고, 강만을 보고, 위치가 A가 좋을까, B가 좋을까? A가 좋은 거죠. 알겠죠? A가 좋죠. A는 강이 닫혀있잖아, 이렇게. 닫힌 곳이죠. 이런 마을이 길지가 됩니다. 길지고. 여기는 강이 열려버리죠, 밖으로. 그죠? 이런 곳은 마을이 들어가면은 흉지가 될 확률이 높죠, 이제. 좋지 않습니다. 네. 이런 곳이 이제 양택풍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부동산 학과는 풍수지를 배워요. 도학기를 배워요. 도학기. 그래서 몇 자리 잡는 건 안 하고, 근데 음택풍수라 그래요. 음택풍수라 제가 양택풍수를 배우죠. 배철 보고 뭐 이런 거 하고 배워요. 근데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 내가 이쪽에다가 댐을 막은 거예요. 댐을 막으면은 이 동네는 어떻게 되죠? 수몰되잖아. 그러면 이분들은 뭐 물속에서 용왕님과 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주단지를 만들어준다고, 이주단지. 요즘은 수도권에 그 이주단지도 위치가 좋고 브랜드 있으면 프리미엄을 붙여서 전부 거래가 돼요. 그럼 이 수몰민들에게 뭐 떼줍니까? 뭐가 건물 확인서입니까?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입니까?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가 재개발 딱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주단지로 조성되는 신도시 입주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프리미엄 붙여도 그래야 하거든. 그래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도 프리미엄 붙여서 양도 양수할 수 있어? 없어. 단 상속과 저당은 금지입니까? 허용입니까? 허용. 그렇게 된 거죠. 하나하나 설명 다 들었죠? 네. 교재 보시죠. 자, 누구든지 주택구에 들어서 건설 공고된 주택을 분양받거나 분양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중 한 개당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또 양도 양수 알선 목적은 광고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 공급 수조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알선 등이 금지된 증서나 지위를 설명드린 거죠. 네,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점 등입니다. 넘겨서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 제한 발표하시죠. 저당권 설정 등 제한도 한 3년 주기로 정도 나와요. 나올 때가 됐구나. 27에 나왔으니까. 저당권 설정 등 제한 발표하시고요. 뒤에다 적으십시오. 사업주체 행위제한이라고. 사업주체 행위제한. 가로 열고 사업주체의 행위제한이라고 적으세요. 사업주체의 행위제한.
사업 주체의 행위 제한이라고 적어두면 되죠. 교재는 조금 이따 같이 보고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봅니다. 앞에 보시죠. 중간에 교재 안 보는 게 나아요. 보면 손해예요. Y건설 500시대 아파트를 지어요. 부산에서 Y건설에서 500시대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는 Y건설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사업주체라고 그러잖아. 공공사업자입니까? 등록사업자입니까? 등록사업자 되죠. Y건설이 아파트 지으려면 부산이니까 부산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신청하죠. 아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죠. 대지 면적 몇 프로?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가 나가거나 대지 전부를 사용권을 확보했거나 사업 주체가 국가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시장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대지를 조성하죠. 대지 조성하고 조성이 끝나면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지. 그때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이 주택과 대지에 대한 청약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죠? 사업주체하고 입주 예정자가 된다고. 사업주체하고 입주 예정자가 청약 계약의 당사자가 돼요. 해서 이제 청약 계약이 되면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고 아파트를 짓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데 나중에 아파트를 다 지으면은 사용공사 받고 잔금을 끝낸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게 되죠. 근데 건설 사업주체 Y건설이 아파트 짓다가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건설에서 자금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사업계획 신청할 때 이 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고 신청하는 게 원칙이잖아. 대부분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것을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주택 건설 자금으로 사업 주체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잖아. 나중에 여러분이 입주 예정자인데 사용공사 받고 여러분이 잔금을 마치고 나면은 소유권을 이전받는데 여러분 아파트 짓던 건설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 저당권 설정된 아파트를 분양받으셔야 됩니까? 어련이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이 주택건설 사업 주체자이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가에 대해서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 용의물권 설정할 수 없고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사업주체 행위제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당권 등 설정을 못할까? 이 영역이거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다 외우는 거라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만들어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행비제한 기간 동안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건설하는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를 못해. 세 가지. 교재 보세요. 뭘 못하죠? 1번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줄거면 되죠. 두 번째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세 번째,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뭘 할 수 없죠? 처분하는 행위를 못한다. 교재 같이 볼까요? 교재 같이 봅시다. 646페이지를 위해. 자, 주택건설 사업주체 Y건설은 주택건설 사업으로 건설된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줄 거예요. 지금부터 줄 것입시오. 가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가로 잘 건너뛰십시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줄 거요.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줄 거예요. 60일까지 줄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죠? 제한 기간입니다. 제한 기간이죠. 제한 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줄 거요. 가로 안에 줄 거요.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줄 것입니까? 세 번째 줄 끝에 있는데 세 번째 줄 끝에 가로 안에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찾으셨나요?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계속 읽어드립니다. 손 떼고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중 한 개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네. 밑에 들어옵니다. 다음 중 한 개가 몇 개죠? 3개. 박선에 1, 2, 3번을 묶어서 제한 행위. 다음 3가지 행위를 제한받는 거죠. 해당 주택가 대지에 대해서 출고요,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출고죠. 2번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한 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에 임차권이 아니잖아요. 임차권 하면 틀려요. 임차권 하면 틀리고 부동산 임차권에도 틀려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동그라미 해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액을 못합니다.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으면 틀립니다.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다면 틀립니다.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근데 3번 내려오세요. 부기등기 등 나와 있습니까? 부기등기 등 뒤에다 적어요. 제3자의 행비자. 제3자의 행비자로 적습니다. 부기등기 뒤에다가 제3자의 행비자로 적어요. 부기등기 뒤에다가 부제목을 제3자의 행비자로 적어놓고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설명 듣고 교재 봐요. 네, 설명 들어주세요. 제3자의 행비자. 적으셨죠? 앞에 보시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이 주택가 대지에 대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이 주택가 대지에 대한 청약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죠? 사업주체하고 입주 예정자란 말이야. 청약계약의 당사자잖아. 그럼 봐요. 건설회사도 아니고 입주 예정자도 아닌 갑돌이는 청약계약의 당사자입니까? 제3자가 됩니까? 제3자가 되잖아. 맞죠? 그럼 봐요. 건설회사도 아니고 입주 예정자도 아닌 갑돌이가 Y건설에 채권이 좀 있어. 채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확보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Y건설이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하는 주택가 대지를 압류하거나 감류하거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집 다 짓고 사용공사를 받더라도 입주 예정자 중에서 사용공사를 받고 입주 예정자가 잔금을 마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어 없어? 압류되어 있거나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니까 그때부터는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전세금 다 넣었지, 중도금부터 잔금까지 대출받아 넣었지, 그죠? 그런데 사용공사 나도 소유권 이전 못 받잖아요. 이분들 어디 가서 살려고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다 넣었는데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법을 만든 거야.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가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그 건설 사업주체자에게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게 한 거예요. 해놓고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 등 행위는 법률로 정해버렸습니다. 무효로 한다고. 그러면 부기등기 이후에 사업주체나 입주 예정자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라고 했으니까 법률로 재판 없이 압류 등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당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부기등기. 근데 잠깐. 그때 이제 부기등기 의무는 누구에게 있죠? 입주 예정자에게 있습니까? 사업주체에게 있습니까? 사업주체에게 부기등기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업주체가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이거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건설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는 부기등기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아파트 짓고 대지 조성합니까? 대지 먼저 조성하고 아파트 짓습니까? 대지 조성하고 아파트 짓어야 되니까 대지와 주택은 부기등기 시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구별하는 거. 이것이 핵심이에요. 내려옵니다. 부기등기 의무 646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저당권 등 설정을 제한할 때 사업 주체는 동그라미예요. 밑에 주고요.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저당권 등 설정을 제한할 때 사업 주체는 사업 주체 동그라미하고 등기 의무자가 되죠. 사업 주체는 손뜻이고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제한목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주거죠.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한다. 등기 의무자가 누구죠? 사업 주체가 된다고. 다만 줄 거예요. 끝까지.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 주체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부기 등기 의무가 면제가 돼요. 그리고 내려와요. 그 위에 박스 필요 없는 겁니다. 부기 등기 내용인데 내용은 여러분에게 시험 내지 않잖아. 금방 말씀드렸고. 그 다음 내려와요. 3번, 2번에 양가로 2번. 부기 등기 내용 필요 없고 부기 등기 시기 내려와요. 부기 등기 시기 내려오세요. 자, 위 1번에 따른 부기 등기는 줄 거예요.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하여는 줄 거예요. 대지 동그라미. 아까 대지하고 주택은 부기 등기 시기가 다르다고 했죠. 대지는 언제 부기 등기를 하느냐면 줄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고 가로 건너 띄어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줄 거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줄 거고 주택 동그라미. 주택은 언제 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대지의 부기 등기 시기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구분해 줘야 돼요. 넘어갔습니다. 4번 부기 등기 효력과 5번 부기 등기 말소는 읽으면 돼요. 묶어서 R. 리딩 꼭 읽어줘야 됩니다. 4번 읽어드립니다. 부기 등기 이후부터 줄 것이십시오. 줄 거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기 등기 이후에 해당 대지나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목을 설정받은 경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을 하더라도 부기 등기 이후 압류 등 행위는 그 효력은 무효로 한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를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부기 등기 말소.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하거나 입주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거나 부기 등기를 원칙적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나 입주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 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에요.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부기 등기 말소를 허용한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요. 사용검사 매도 청구가 요즘에 핫해요. 요즘에 떠요. 제도 도입된 지 4년 됐고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저도 이거 한 번 나오고 또 내겠나 했는데 또 내지. 또 내겠나 했는데 또 내지. 뭐 자꾸 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별표를 2개 해놓고 이야기를 다 듣고 교재에 밑줄을 긋고 마무리하자고요. 거기 듭니다. 그 뒤에 이제 2개 남았어요. 이제 2개 갈조가 조정 대상 지역이 남았는데 2개 갈조가 조정 대상은 100%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자꾸 개정돼요. 그래서 미리 할 필요 없어요. 미리 할 필요 없고 뭐 여기서 너무 틀리면 되지 뭐. 틀리고 5월달에 마지막 이론 강에서 하고요. 문제풀이 할 때 하고요. 충분해요. 시험은 나와요. 2개 갈조가 조정 대상 지역 나오죠. 사용검사 매도 청구죠.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교재는 같이 봐요. 같이. 야, 주택부터 펼치니까 범위 많죠? 분량 많죠? 많죠. 그러니까 공법 선생님들이 고생합니다. 그 많은 분량을. 최소한 난 세법의 8배예요. 8배 분량. 민법도 분량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민법보다. 등기법 분량은 뭐 우리 한 4분의 1 정도 되나? 4분의 1, 5분의 1 정도. 5분의 1도 안 되겠다.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등기법 하시는 뭐 정재능 형님은 고생은 좀 하시겠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저거 누가 희열일 것 같아요? 공식법하고. 저보다 4년 선배.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같이 봅니다.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이야기 들어요? 이야기 들으십시오. 오늘 마지막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동이 있습니다. 아파트.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예요. 여러분은 105동에 살고 계십니다. 좋으시겠다. 105동에 살고 계십니다.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잔금 쳤겠죠. 당연히 사용호사 받았겠죠. 당연히 소유권 이전 받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시고 입주해서 살고 계시겠죠. 입주하고 1년 지났어. 1년쯤 지났어. 세상에. 요즘에는 조상님 내 땅 찾기도 하고 뭐 많이 하죠. 누군가가 105동 밑에, 여러분 살고 있는 105동 밑에 땅 25제곱미터를 소유권, 여러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으로 네, 승소 판결을 받고 세상에 실소유자가 된 거야. 여러분 아파트 밑에 105동 밑에 25제곱미터의 실소유자가 됐다니까. 그러면 실소유자가 됐으니까 이제 판결을 받고 오겠죠. 105동 딱 찾아오겠죠. 105동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번에 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으로 105동 밑에 토지 25제곱미터에 대해서 실제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가 접니다. 저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25제곱미터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평당 주변의 땅값이 1,000만 원이니까 저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철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사람 아니니까 평당 1,000만 원인데 평당 1억씩만 내시죠? 라고 하면 어떻게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러면 그냥 평당 1,000만 원짜리를 평당 1억 주실래요? 소송하셔야 됩니까? 소송하셔야 돼요. 마음은 옥상 불러가서 때리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죠. 또 그 소송 비용. 그죠? 이겨도 판사가 100%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판사에게. 맞죠? 그러면은 합의하라고 하든지 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최소 시가 이상은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판결에 이겨도 시가 이상 보상해야 됩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 잔금 다 치고 등기까지 하고 사용공사 받고 입주했다가 자다가 공도 깨잖아요. 요즘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국회에서 누군가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거야. 이런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법안으로 심사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국회의원이 다음 선거 때까지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제출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킨지를 지켜보시라니까.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주면 국회의원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지역에 잘할 거예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입법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래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실제로 토지를 회복한 자의 토지가 전체 주택으로 대지 면적의 5% 미만이면은 네, 사용검사 외에도 그 토지를 대상으로 입주자들이 뭐 할 수 있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매도 청구는 공식적으로 외우라고 그랬잖아. 매도 청구는 시가로 하거든.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해야 됩니까? 주민대표 뽑아야 됩니까?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습니다.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자를 얻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시가로 보상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단 그때 매도 청구 소송의 효력은 모든 입주민에게 전부 효력이 미치게 되고요. 대표자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시가로 매도했죠? 그때 여러분 비용이 나갔잖아, 또. 분양받았는데. 누가 있죠? 여러분 아파트를 지은 Y건설 사업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 비용 일체하고 여러분이 보상한 시가,
시가를 전부 구상권 행사에서 건설사로부터 구상권 행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져 있어요. 괜찮죠? 그때 여러분이 이제 매도 청구 하려면 매도 청구 의사 표시를 해야 돼.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내에 매도 청구에 대한 의사 표시가 실소유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지 같이 볼까요? 649페이지.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일부의 토지 동그라미 몇 퍼센트 미만이죠? 5% 미만.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 동그라미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면 되죠. 매도 청구는 공식이 뭐죠? 시가로. 그 다음에 3번.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줄거요.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3번 읽으면 되죠.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5번 별표. 매도 청구할 때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 100분의 5 미만이 됩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출거죠. 해당 토지 소유권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몇 년? 2년 내에 실소유자에게 의사표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줄것죠.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뭐 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땡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요약집이죠. 요약집으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